안녕하세요. 르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임신여행은 바로 36주인데요. 어느덧 임신여행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벌써 36주라니 말이죠. 자, 36주면 임신 10개월에 접어든 시점입니다. 분만 예정일까지는 대략 한 달 앞둔 시점이죠. 사실 분만 예정일에 맞춰서 낳는 경우는 전체 임신부의 5% 정도 안 되니 이제부터는 언제든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럼 36주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간단히 오늘 떠날 여행에 대해 둘러봐야겠죠. 태아는 10개월에 접어들면 배가 완전히 성숙한 상태이죠. 그리고 골반 안쪽으로 머리를 밀어 넣으며 진입하려고 하면서 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태아가 이런 시도를 하는 동안 엄마인 임신부는 어떨까요? 태아가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엄마의 컨디션이나 상태도 달라지는데요. 태아가 정상적으로 골반 쪽으로 내려와 출산 준비가 되어 있는 임신부들은 숨쉬기가 편하고 위도 편해지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배가 명치까지 지켜 올라온 느낌이 들어 소화가 안 되고 숨도 쉽게 찹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태아의 성장과 발달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항상 하던 대로 태아의 외형적인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아의 몸 길이는 이제 46에서 50cm이고 체중은 2.5에서 2.75kg이 되죠. 태아는 이제는 모든 신체 기관이 거의 다 자란 상태인데요. 살이 많이 차오르고 근육도 제법 발달해 분만 시 진통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태아는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점차 머리를 골반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죠. 이제 출산까지 한 달이 남은 시점인데 그동안 양서의 일부는 임신부의 체내로 흡수되어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서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부풀대로 부푼 자궁에 태아의 크기가 거의 꽉 차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태아의 몸이 고정이 되어 태아의 움직임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그 전에 팔다리를 움직이고 자궁 속을 자유로이 뒤척이는 것 같은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손발을 움직이는 정도의 작은 움직임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고 이렇게 태동이 줄어든 태아가 남은 한 달여 동안 안 자라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성장 가능성은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태아는 얼굴의 생김새도 제법 뚜렷해지고 피부도 보드랍고 연해지게 되는데요. 단 산도를 통해 나오기 쉽게 태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배내털은 거의 다 빠지고 어깨나 팔다리, 몸의 주름진 곳에 일부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태아의 외형적인 변화를 알아봤으니 이제 태아의 내부적인 변화를 살펴봐야겠죠. 태아의 내장기관들은 다 발달되어 원활히 활동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태아의 폐는 이제 완전히 성숙하여 자궁 속에서 계속 호흡 연습을 통해 폐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 분만을 하게 되면 아직은 혼자 힘으로는 호흡이 조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일부 태아는 인공호흡기의 도움이 필요로 하죠. 태아의 내부는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는 태아에 맞춰 이런저런 준비를 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요. 그중 하나는 태반을 통해 모체로부터 질병에 대한 면역적인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이후 6개월 동안 태아가 적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를 수 있게 하죠. 그 전에 발달한 신체 기관들로 인해 태아의 오감은 이제 체기능을 발휘할 때인데요.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섭취 안 하면 혈중포도당의 양이 떨어져 태아도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신기하면서도 대견스럽지 않나요? 그럼 이번에는 엄마인 임신부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36주가 되면 임신부의 체중은 보통 11에서 13kg 정도 증가해 몸무게가 최대치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분만일까지 아주 조금 더 체중이 늘거나 전혀 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간혹 입맛이 돈다고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여 많이 먹게 되면 출산 전까지 체중이 많이 늘게 되고 태아도 커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태아의 체중이 3kg가 넘어가야 분만이 되기 때문에 이미 커져 있는 배가 조금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등이 당기고 부종도 심해집니다. 배도 더 이상 커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커진 상태인데 상복부 위로 올라와 소화가 안 되고 숨이 차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시기부터 태아가 골반쪽으로 내려오면서 출산 준비가 자연스럽게 되는 임신부들이 있는데요. 출산이 임박하면서 복부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바로 배꼽에서 자궁상부까지의 길이가 짧아지고 배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을 말하는 하강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태아의 머리가 산도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 경우 산모는 상복부 공간에 여유가 생겨 숨쉬기가 편해지고 위도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그전까지 겪던 쏙쓰림이나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복부에 압박을 주게 되어 골반 쪽이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게 되죠. 특히 태아가 아래로 내려온 것과 같은 느낌과 함께 치골, 아랫배, 넓적다리에 걸쳐 결리는 느낌과 통증이 동반되는데요. 이런 불편한 증상은 분만 전까지 계속되죠. 그래서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 옆으로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 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럼 아래로 전해지는 무게 체중이 덜해져 통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골반 쪽에 전해지는 불편한 증상 외에도 다른 증상이 또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자궁이 처지면서 방광을 압박해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하강감은 임신부에 따라 출산 몇 주 전에 느끼는 경우도 있고 진통이 진행될 때 태아가 산도로 내려오면서 느끼는 경우도 있죠.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가 겪는 또 다른 증상이 있는데 바로 잦은 자궁 수축입니다. 자궁이 수축되는 느낌이 들면 얼마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지 체크해 분만 전까지 하는 정기검진 때마다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잦은 자궁 수축과 함께 배가 자주 당기는 가진통을 호소하는 분이 많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가진통과 진진통을 구별할 줄 아셔야 하는데요. 만약 불규칙한 가진통이 있다가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10초에서 20초의 강한 진통이 온다면 이건 분만을 알리는 진진통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진통을 보이다가 점점 진통이 느껴지는 시간이 단축되면 10분마다 규칙적인 진통이 찾아와 분만이 진행되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진통이 오면서 진통이 강해지고 진통 시간이 길어진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임신부의 몸의 변화를 알아봤으니 이젠 임신부의 건강관리와 생활수칙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골라왔으니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부터 매주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출산이 임박해진 시기라 태아의 변화를 신속히 확인을 위해 정기검진을 미루거나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임신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보통은 초산인 경우 분만 예정일 일주 전후로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출산의 조건이 맞아떨어지거나 출산이 임박했다는 징조를 보이면 언제든 출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연분만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요즘에는 임신부의 나이도 많고 자연분만을 위해 진통을 하다가 제왕절개를 했다는 사례를 종종 접하다 보니 예전보다 제왕절개를 하는 산모의 비율이 많아졌는데요. 제왕절개를 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태아나 산모를 위해서도 자연분만이 낫죠. 제왕절개를 하다 보면 자연분만을 한 산모보다 회복이 느리고 수술 부위에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겁을 먹거나 걱정이 되어서 제왕절개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자연분만을 하기 나쁜 경우라면 제왕절개를 할 준비를 하고 수술 날짜를 정합니다. 방금 전에는 자연분만이 되도록 좋으니 자연분만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임신부가 자연분만을 하기 적합한 상태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분만을 하는 게 산모나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눈이 전치 태반같이 태아의 위치가 나쁘거나 임신부의 골반이 너무 작은 경우, 임신 중류증이 있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 자연분만을 하기에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위험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죠. 네 번째,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태아가 골반 쪽으로 내려가 위가 편해지면서 입맛이 살아나고 식욕이 왕성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분만 전까지 체중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산병원을 바꾸지 않습니다. 출산이 임박하면 괜히 불안해져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개인 병원을 다녔던 분이 대학병원에 옮기는 게 나을까 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만 시기가 임박해서 병원을 바꾸면 의료진도 환자를 채 다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갑작스러운 응급사항에 대처하기 힘들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이 좋고, 만약 처음 다녔던 병원이 분만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신 중기쯤에는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임신부가 해야 할 생활수칙과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니 마지막으로 영양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설탕이 많이 든 단 음식이나 지방,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피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본인의 체중뿐만 아니라 태아의 몸무게도 늘어나게 하므로 피해야 하죠. 둘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태아의 뇌 발달과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생선에는 지방이 적고 오메가3, 비타민 B, 구리, 철분,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태아의 눈, 뇌, 신경 발달과 엄마와 태아의 면역에 도움이 되죠. 따라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드시면 좋은데요. 이런 생선에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등이 있고 대학, 게, 조가비 등에도 풍부히 들어있으니 입맛에 맞는 걸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셋째,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먹습니다. 비타민 A는 태아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태아의 발육과 성장에 관여하는데요. 비타민 A의 또 다른 효능으로는 임신부의 물질 대사 기능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태아에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출생 후 발육 부진이 되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잔병 치레가 잦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A가 풍부한 쇠간, 토마토, 달걀, 김 등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넷째, 비타민 B1, C, E, K가 풍부한 식품은 분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은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고 정서 불안과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죠. 비타민 C 역시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고 출혈이 잘 생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비타민 E는 피부의 노화가 빨라지지 않게 도움을 주죠. 마지막으로 비타민 K는 혈액 연구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일일이 따로 식품을 챙겨 먹기 힘들다면 임신부용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와 임신 36주에 대한 여행을 떠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제는 태아의 몸의 변화도 그렇고 엄마의 변화도 그렇고 점점 출산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걱정 말라고 말씀드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분만 전까지 몸을 편안히 지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미리 준비한다면 도움이 되는 점들이 있죠. 태어날 아이와 친밀히 지낼 수 있게 신생아가 하는 행동에 맞춰 그에 따른 대응법을 남편과 같이 숙지한다면
우리 초보 엄마, 아빠 모두 당황스러운 마음이 덜할 거라 생각됩니다. 출산 이후엔 엄마의 몸이 많이 힘들고 지친 상태라 특정 경우에는 남편에게 아이를 봐주는 것을 미리 정하는 것도 방법이죠. 아니면 하다못해 집안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도 그 이후 해야 할 육아생활의 불편함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